안녕. 밤에 듣는 책수다. 독후밤에 온 걸 환영해. 나는 삼붕이야. 오르한 파묵의 검은 책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 오늘 마무리를 할게. 이 긴 여정을 따라오느라 고생이 많았어. 결국 이곳까지 와. 브런치에 있는 생각은 내 생각인가? 내 경험을 뒤집어 쓴 사람, 그러니까 내 글을 읽은 사람은 혹시 나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 내 생각은 이렇게 너에게 전염되잖아. 이 생각이 내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경계가 모호해져. 애초에 말이 안 되지. 생각에는 경계라는 게 없으니까. 이 생각은 내 생각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지? 너도 예전에 이 생각을 했을지 모르는데 지금 내가 상기시키는 건지 어떤 씨앗을 준 건지 그 씨앗을 받으면 나의 정체성 아주 일부를 가진 건지 아니면 새로운 내가 되는 건지 나는 나에게 이 생각은 내재되어 있었던 건가?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오르한 파묵이 준 건가? 아니면 브런치 어디에서 받은 건가? 조금 생뚱맞게 내 주변에서 내 생활을 공유하는 특정한 사람의 것은 아니었을까? 이권 마지막 칼럼 왕자 이야기가 있어. 글을 쓰는 왕자야. 정확히는 옆에 기록장이가 붙어 있는데 자신의 말을 계속 기록하게 하지. 왕자가 기록하고 싶은 건 어떤 이야기가 아니야. 창작욕이 솟구쳐서 기, 승, 전, 결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종류의 이야기를 생성해내는 게 아니란 말이야. 왕자는 자신을 설명하려고 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내가 지금 이렇게 너에게 말을 건네고 있잖아. 이 말을 뱉었을 땐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거야. 말을 뱉지 않은 사람에서 말을 뱉은 사람으로. 그래서 고정하려고 하는 거지. 글로.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왕자는 자신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을까? 여기서 복선을 회수하고 싶어. 글쓰기만이 경이라고. 경이가 아니라 경. 역경, 서경, 시경, 옛 성현들이 유교의 사상과 교리를 써놓은 책. 불교의 교리를 밝혀놓은 전적을 통틀어 이르는 말. 경전. 글쓰기는 경이야. 오르한 파묵은 부유한 집안 출신이래. 공대에 진학했는데 학업을 중단하고 갑자기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책갈피에 적혀 있어. 부유한 집안이라서 전업이 쉬웠나? 왜 학업을 중단했을까? 꼭 머리 깎고 산으로 들어가는 것 같잖아. 하고 싶은 일만 한 거라고 쉽게 가지 말자.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게 즐겁기만 한 일이 아니라는 것도 인정하자. 하기 싫은 일만 하는 건 괴롭지. 인생이 양단만 있는 건 아니잖아. 파묵에게도 쌓아온 인생이 있었을 거야. 멀리서 봤을 땐 그의 길이 매끄러운 것처럼 보여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수 있어. 도스토옙스키는 돈을 벌기 위해 글을 썼어. 도박으로 재정 상황이 항상 좋지 않았다고 하거든. 악덕 출판업자한테 걸려서 후려치기를 당하고 쫓기듯이 글을 썼지.
내가 그 사람을 꿰뚫을 수는 없지만 글을 쓰는데 의미를 생각할 틈이 있었을까 싶어. 카프카는 공무원이었어. 집에 들어오면 글을 썼지. 공무가 끝나면 자신을 돌아보는 느낌이야. 도스토옙스키처럼 추격하는 느낌은 없어. 카프카는 죽을 때 자신이 집필한 모든 것을 태워달라고 했어. 유언은 지켜지지 않았지. 덕분에 우리는 좋지만 왜 보여주지도 않을 글을 쓰는 거야. 태워야 하는 글을 쓰는 건 없어져야 할 글을 쓰는 거잖아. 결과물이 아니라 글 쓰는 것 자체가 그에게 굉장히 중요했던, 어쩔 수 없었던 선택 같은 것처럼 보여. 막스는 작가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글을 썼으니까 작가라고 할게. 그냥 막스가 떠올라. 막스도 글쓰기와 생계가 상관이 없었어. 말년이 조금 힘들었던 것으로 기록이 있지만 조력자가 있으니까 그 얘기는 따로 하지 않을게. 막스의 글은 굉장히 집요해. 수식이 나오기까지의 그 방대한 설명은 숨막힐 지경이지. 경제학은 그래, 통계학은 그래, 뭐 퉁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물론 그런 경향은 있지.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행동들이 만드는 사회를 식으로 변환하는 거잖아. 식을 쫓는 과정이 세상을 설명하려는 의지가 너무 집요해. 그것도 어쩔 수 없음이야. 견딜 수 없는 것. 튀르키예 문학의 특징으로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인물들을 꼽아. 이건 정리된 글에서 내가 읽은 것뿐이야. 난 튀르키예 문학을 그렇게 잘 알지 못해. 내가 느끼기엔 오르한 파묵에서 시작된 도착 같은 것일 수도 있어. 시작이 어디든 그게 상징이 되었다는 거야. 튀르키예는 제국이었어. 세계대전 이전의 그 제국주의의 제국과는 좀 달라. 로마 제국의 제국이었어. 이 둘이 어떻게 다르냐고 물으면 이 지도에 정확하게 경계선을 그어야 한다는 점에서 달라. 오스만 제국에서 튀르키예가 되는 과정이 그랬어. 제국이 무너지는 것도 큰일인데 경계선을 긋는 일을 같이 해야 됐어. 튀르키예인이란 무엇인가? 스스로 물어야 하는 거야. 자신을 소명해야 하는데 일말 비슷함을 느끼지 않아? 생각 전시장, 브런치로 돌아와서 난 왜 이곳에서 오글거리는 움직임을 느끼는 걸까? 생각이라고 말을 하기엔 너무 이곳은 외쳐. 나를 소명하려고 하지. 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야. 난 그 외침이 두려움처럼 들리거든. 반복되는 행위, 직업이나 역할이 나를 설명하지 못해. 난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야. 혹은 난 누구의 어떤 역할이지. 이런 말들이 나를 설명해 주지 못한다고 생각해. 식상하지만 데카르트의 말처럼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코기토 에르고 숨. 이 코기토에 나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 이 시대, 세계가 나의 정체성을 잡아주지 못해서 내가 나를 설명해야 하는 시대를 느낀단 말이야. 나 또한 글을 써. 경이라고 했어. 파묵은 어디까지 아는 걸까? 왕자는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 갈리운?
갈립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봐야 되는데, 갈립은 제라를 대신해서 칼럼을 쓰기로 했어. 갈립은 제라를 대신해서 인터뷰를 하려고도 했었어. 어차피 내가 제랄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건 인터뷰를 연결해주는 이 방송인들 몇몇 빼고는 모르잖아. 내가 제랄을 대신해서 화면에 송출된들 누가 내가 제랄이 아니라는 걸 알겠냐는 거야. 인터뷰는 실패했어. 그래도 갈립은 제랄을 대신해서 글을 쓸 수 있게 됐지. 갈립은 왜 글을 쓰고 싶은 걸까? 갈립은 변호사야. 글이 쓰고 싶으면 쓰면 돼. 왜 작가가 되려고 하는 거지? 제랄이라는 자기 이름도 아니고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보여주는 필명도 아니고 남의 이름, 가짜 이름을 가지고 왕자는 글 때문에 무너졌어. 너무 편집증적이잖아. 자신과 글을 일치시키려고 하니까. 왕자는 갈립의 운명인가? 파묵의 성찰인가? 안다고 멈출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렇다면 뭐 똑똑한 사람은 실수를 말아야지. 실패를 말아야지.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지만 손에서 놓아지지 않는 것. 어쩔 수 없는 것. 작가 파묵이 말하려고 하는 그 글쓰기의 역설이 아니었을까. 파묵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다음 이야기도 궁금했으면 좋겠다. 잘 자.